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관심과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광양만권에서는 항만과 관광, 휴양 분야의 후속 사업 건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면서 주요 정책의 목표도 인구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정책 사업에 인구 영향 검토제를 도입했습니다. 공룡 화석지로 알려진 여수 사도가 무단 훼손된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이 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고흥군이 지역 수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초청과 물류비 확대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수산물의 인지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가 오는 19일 발표됩니다. 전남 동북권은 광양항 활성화 또 관광 휴양벨트 조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후속 사업 건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운영 방향을 볼 수 있는 국정 100대 과제가 오는 19일 발표됩니다. 동북권 연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8대 공약 가운데 광양항 활성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입니다. 광양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광양항과 주변 산단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에 공약으로 하나 들어있고요. 서남해안 관광 휴양벨트 조성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섬, 해양, 습지 등 천혜의 생태 자원과 이순신 호국 유적지를 권역별로 개발하는 것으로 여수 해양관광과 순천 생태관광 활성화가 관건입니다. 지역 차원의 개발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3개시 시장은 지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동북권 7개 사업에 대한 공동 청원문을 전달했습니다. 7개 사업에는 전라선 익산 여수 고속철도 구축과 이순신대교 국가관리, 수도권 고속철도 SRT의 전라선 운행 등이 건의됐습니다. 100대 과제가 발표가 되면은 3개시가 협력을 해서 각 부처의 세부 실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쏟아진 지역개발 공약.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설계도에 동북권 공약이 얼마나 포함돼 후속 사업들로 구체화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주요 정책 사업들이 인구 늘리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인구 영향 검토제를 도입했습니다. 정책 쇄신을 통해 인구를 늘려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광양읍에 신축 중인 희망도서관. 올 연말 완공 예정인 이 도서관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입니다.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으로 광양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펼쳤던 대출 지원 사업을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인구 증가를 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자유치를 통해 최근 문을 연 와인동굴과 관련해 광양시는 진입로 신설과 주변 환경 개선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와인동굴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련 종사자 확대로 이어나가자는 계획입니다. 와인동굴 주변 진입로 확보라든가 주변 환경 개선이 광양시가 많은 도움을 주게 되면 자연히 동굴 주변으로 관광 활성화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한 인구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광양시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127개 사업에 인구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는 색다른 처방을 내렸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골로 동원해온 친인척 주소 이전과 출향객 내고향 주소 갖기 등 소극적인 전략을 벌이고 정책 쇄신을 통해 인구를 늘려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인구 증가의 효과에는 크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것이고 결국은 전국적으로도 인구 늘리기 정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 광양시가 시행하는 인구 영향 평가제. 광양시는 인구 영향 평가제가 성과로 이어질 경우 기존 사업 외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나 시책도 정책 단계부터 인구 증감 예측을 따져 사업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시가 철도를 활용해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오늘 순천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레일을 통해 광양 와인동굴과 백운산 휴양림, 느랭이골 등을 돌아보는 1박 2일 코스로 수도권과 영남권 관광객 유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해 5,000명 유치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철도 관광이 성사될 경우 여수와 순천에 비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광양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 사도 산림토지 훼손과 관련해 여수시가 문화재청과 현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여수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사도 중도와 장사도에서 허가 없이 공유수면과 사유지에 대한 개발 행위가 진행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원상복구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오늘 문화재청 직원, 문화재 전문위원 등 3명과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훼손이 제기됐던 추도 화석은 연구 목적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고 입간판 설치와 관리인 지정, 해경의 지도 단속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해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이 현실화될 거라는 노동계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호프집에서 주방일과 서빙 청소를 하는 취업준비생 29살 김모 씨.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정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인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10,000원까지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 간신히 최저임금에 맞춘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박모 씨는 기대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카페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이 못 따르거나 아니면 알바를 채용하고 고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임금이 오른 만큼.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은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서도 큰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늘었다는 통계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 올해 광주에서도 프랜차이즈 노동자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이렇게 조사를 벌이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볼 근로감독관, 관할 어떤 담당 직원의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죠.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을 전국적으로 1,200여 곳 적발했지만 이 가운데 1%만 사법 처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후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NH농협 광양시 지부 등 2곳의 후원자는 오늘 광양시를 방문해 어린이보육재단 운영에 써달라며 1,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NH농협 광양시 지부는 시 금고 운영에 따른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어린이보육재단 후원금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공식 출범한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는 지금까지 10건, 모두 4억 3,500만 원의 후원금이 접수됐습니다. 여수시가 수산도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기존 목재재질 해상 가두리 시설의 단점을 보완한 내파성 가두리 교체 사업에 9억 원을 투입해 304대를 교체한 데 이어 올해는 19억 원을 들여 500대를 추가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어류의 산란장과 치어의 육성장 기능을 하는 잘피 이식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6곳의 바다숲을 조성했으며 올해부터는 3곳에 해삼용 인공어초를 투석하는 등 바다숲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코치가 선수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게 말썽이 되자 학교 측은 합숙소를 폐쇄했고 해당 코치는 해임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달 초 목포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1학년 학생 A양이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운동부 합숙소 지도실에서 올해 초 부임한 31살 조모 코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코치 조 씨는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다니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코치님한테 좀 잘 보호가 안 된 모양입니다. 뺨도 맞고 손톱 머리도 이렇게 맞고. 학교 측이 운동부 학생 전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코치에게 폭행당한 학생은 3명이 더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합숙소에서 나가게 한 뒤 잠정 폐쇄 조치하고 코치를 해임했습니다. 훈육 차원에서 어떤 지도자의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생각이 행동이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 학교는 최근 소속 교사가 이딴 성추행으로 직위 해제되는 등 논란이 컸던 학교여서 폭력 사건의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 입주할 기업 5곳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지난 5월부터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입주 대상 기업을 모집한 결과 7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평가 결과 냉동 냉장 창고업과 물류 제조업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들 기업이 입주하면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388만 제곱미터 가운데 63%가 입주를 완료해 광양항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수산물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미주 시장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고흥군은 수산물 가공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해외 시장 개척단을 꾸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수출 상담과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수산물의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또 해외 바이어 초청과 수출 물류비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지역 수산물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부터 8일간의 회기로 제178회 임시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모두 7건의 의안을 심사 의결하게 됩니다. 박정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300만 관광객 가운데 순수 외래 관광객 통계 기법의 필요성을, 김재영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산단 내 남해화학 산해 하청업체의 고용승계 합의서 이행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광양 지역 기업들은 여전히 기업 경기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내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88.5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가 100 미만이면 전분기에 비해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호전될 것이라고 답한 업체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응답 업체의 69%는 하반기에 직원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59%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순천시가 전남 최초로 청년 인구 통계 자료를 작성해 관련 정책에 반영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2월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약을 맺고 관내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들의 혼인과 출산, 일자리 등 관련 정보를 행정자료로 만들어 이번 달 말 공개할 계획입니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 발표를 통해 청년 취업과 주거 지원 등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청년 통계 작성을 타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수시의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살린 인문학 프로그램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전남대학교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의 사업이 지원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콘서트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